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그 영화가 가끔씩 회자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색감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옷과 소품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선명한 원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라라랜드도 그 영화의 색감을 많이 참고해서 녹여냈다고 해요. 옛날 영화들 중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담아낸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어둡게 비가 내리는 배경에서 샛노랗게 빛나는 우위가 상당히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변화한 맥도날드 색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 맥도날드는 동네에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원색이 가득한 공간으로서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에 생기는 맥도날드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칙칙한 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차장, 패션, 가전제품 등등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 많은 사물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칙칙한 색깔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한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원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색깔을 지각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동공 주변의 근육들이 쇠퇴해서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색깔의 생생함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예 색깔 지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포들의 수와 기능도 감소한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렸을 때는 세상이 참 형형색색으로 가득했던 것 같은데 점점 색깔이 없어져 가네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이상으로 세상이 점점 칙칙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영국 과학박물관 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쭉 분석해 봤을 때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사물들 중에서 무채색의 사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일상의 사물들의 색깔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빨간색, 노란색이 특히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800년대에는 일상의 사물들 중 15%만이 무채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60%가 무채색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계가 점점 색깔을 잃어가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재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무로 만든 사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색 계열이 우리 주변을 많이 채우고 있었는데요. 나무로 만들었던 걸 지금은 금속으로 많이 대체했고 특히 알루미늄, 철, 스테인레스 스틸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채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많이 쓰기도 했죠. 벽돌 중에는 붉은 벽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벽돌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콘크리트가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색도 줄어들었습니다. 둘째로 무채색은 세련됨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원래 과거 사회는 색을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휘황찬란한 색깔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사회에서 부르주아가 득세하게 되면서 부르주아는 과거의 원래 기득권층이었던 귀족들과 자신들을 구별짓기를 원했거든요. 부르주아는 본인들이 상업적인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근검절약하는 정신과 성실함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무채색 계열의 옷들을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사치 부리는 귀족들과는 달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르주아들이 선호했었던 무채색이 점점 사회에 많이 퍼지면서 저런 색깔을 입어야 비즈니스맨이구나 이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주로 무채색의 수트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원래 각 색깔들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고유의 영향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혈압과 심박을 높이고요. 노란색은 행복감과 관련이 돼 있고 초록색은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킨다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생명의 에너지가 미쳐서 날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는 보통 그런 강렬한 원색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일부 어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저런 아이들과 달라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이야 라는 정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무채색을 많이 선호하게 됐었던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어져서 무채색을 입어야 세련된 것이다, 성숙한 것이다 라는 인식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건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보면 색감이 화려한 옷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문화권마다도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서구 문화권에서는 일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무채색이 세련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 왔다는 거죠. 셋째로 문화 제국주의가 언급됩니다.
그동안 2,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세계적으로 서구 문화권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서구권의 표준적인 인식이 전 세계인들의 표준적인 인식이 계속 되어왔던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권에서는 무채색을 세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었고, 또 미니멀리즘 같은 디자인, 또 철학적인 움직임이 발전하기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깎아내고 절제해야 그게 더 현대적인 거야, 이런 인식이 생겨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 건축물들은 과거 건축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단순해졌고요. 그리고 또 많은 건축물들에서는 색감도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예술, 패션, 각종 분야를 휩쓰는 사조들,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퍼지다 보니 정말로 많은 문화권들에서 점점 무채색이 많이 확산되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의 맥도날드화라는 것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적은 인력으로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잘 통제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제품을 생산하죠. 그런데 이런 맥도날드 같은 특성은 현대사회 아주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색상이나 장식을 제거하고요. UX에서도 흑백 대비가 가독성을 높이다 보니 색깔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적 가치보다는 그래서 이만큼 평당으로 공사할 때 얼마 나와? 이렇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색깔 통일해. 색깔 다 통일하고 예측시 딱 한 번에 알기 쉽게 뽑아봐. 이런 요구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사에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선호될 만한 것들을 생산해야 효율적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불호가 갈리는 색상 말고 그냥 무채색으로 가자, 이런 결정도 자연스럽게 많이 내릴 수밖에 없죠. 중고차 거래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채색 자동차를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팔 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괜히 내가 좋아하는 색, 핑크색, 초록색 이런 거 샀다가 그거 사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무난한 색으로 사야 나중에 많이 받는다, 이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할 거냐의 각도에서 보면 사회의 많은 곳들이 칙칙한 색깔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 색깔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나온 쉘브르의 우산 같은 영화만 해도 굉장히 많은 형형색색의 색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냐? 그때는 현대사회가 아니었던 거냐? 왜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칙칙해진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쉘브르의 우산 같은 영화가 등장한 배경은 아마 산업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노동 환경에서는 칙칙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색깔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쉘브르의 우산의 주인공의 일자리가 카센터거든요. 그곳에서는 막 검은 것들을 묻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에서 많은 검고 회색빛 가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예술작품을 향유할 때만큼은, 영화를 볼 때만큼은 많은 색깔을 보고 싶어 라는 욕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쉘브르의 우산 같은 영화가 등장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맥도날드 같은 공간도 비슷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라는 공간의 특성은 하나의 환상의 공간에 가깝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 세계가 아무리 칙칙하게 흘러가더라도 이 맥도날드라는 공간에 오면 그래도 여기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마 그 기업에 당시에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의 특징은 디지털 세상이 새로운 굉장히 강력한 환상의 세계로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색깔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주변이 색깔로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디지털 기기들의 특징이 너무나 쉽게 거기에 색깔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어쩌면 이 일상 세계에서는 무채색이 가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의 이 트렌드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물리적인 것들이 점점 색깔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나는 색깔을 추구해 볼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패션 업계에서는 그런 시도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패션 업계에서는 올해의 컬러는 이겁니다 하면서 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각종 색깔들을 내놓거든요. 남들이 다 칙칙한 색을 선호할 때 나는 혼자 어떤 다른 색깔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본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나는 어느 정도로 물리적으로 색감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가장 내가 미적으로 만족감을 느낄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들 요즘에 다 흰색으로 꾸미니까, 요즘에 다 우드톤으로 꾸미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어떤 색깔을 볼 때 가슴이 뜀을 느낄까? 마음의 안정을 느낄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경험해보고 판단을 내려보고 그것의 바탕에서 내 주변을 꾸며간다면 더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점화의 사회 분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